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상상력으로 꿈의 의미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꿈은 50대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용실로 생각되는 곳에 있다. 바싹 붙어 앉아있는 두 명의 아주머니가 보인다. 그녀들 앞에는 둥그런 연탄 난로가 놓여있다. 나는 수그리는 자세를 하다가 겉에 있던 코트를 난로에 대인다. 난로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나는 옷이 눌었을 거라 생각하며 버려야겠다고 생각한다. 시선을 돌리니 미용실 원장인 듯한 여자가 나를 보며 오늘은 손님이 많아서 안 되니 다음에 오면 상한 머리를 다듬어 주겠다고 한다. 원장 옆에도 손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있다. 시골 미용실 같고 공간이 되게 작아서 사람들로 꽉 찬 것 같다. 나는 머리끝이 상했구나 생각하고는 커트를 하고 싶은데 원장은 상한 머리만 잘라내서 단발머리를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저희의 상상에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꿈을 하잖아요. 이 꿈 어떻게 읽었어요? 내가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갔는데 거기에 들어서자 난로 앞에 두 명의 아주머니가 앉아있고 거기에 내가 코트를 이제 대이게 돼요. 이게 내가 머리를 자르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코트를 벗게 될 것 같고 이게 내 심리적 계절이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간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난로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잖아요. 이제 코트가 왜 우리 코팅하다 할 때 그런 것처럼 나를 덮어쓰고 있던 어떤 막이 이제 벗겨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막을 쓰고 있으면 그러니까 뜨거움도 느끼지 않지만 따뜻함도 느낄 수 없었던 것 같고 고통도 즐거움도 안 느끼게 해줬던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으면 내가 두려워했던 것도 느끼게 되지만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도 느끼게 될 것 같고 아무튼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상한 머리가 있고 이제 머리를 자르고 싶은데 원장이 이제 다음에 오라고 하잖아요. 이제 아마 내가 다 가서 코트를 벗고 오면 이제 머리를 자르게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나는 커트를 치고 싶은데 원장은 단발로 머리를 잘라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내가 저 원장한테 하는 내 투사인데 이런 생각도 내가 잘라내게 될 생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나는 사실 내가 원하는 거 쇼컷이야. 근데 쇼컷은 좀 더 남성적으로 보이게 되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보이고 덜 의존적으로 보이고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단발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여성스러워 보이는데 제가 이제 여성한테 하는 투사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표현이 저는 내가 원하는 건 쇼컷이야.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건 단발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지레 짐작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게 좀 더 여성적인 거를 원하는 거 아닐까라고 내가 생각한다고 느껴졌어요. 아마 저 사람은 미용실 원장이고 실제로 그 사람이 나한테 단발을 권할지라도 내가 쇼컷을 진짜로 원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 의사를 얘기해서 그것을 이제 수정해 나갈 수 있을 텐데도 저 사람이 나한테 단발을 원할 거야. 이 생각이 나한테 아직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내가 잘라내야 될 상한 머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쇼컷이 왜 지름길이라는 뜻도 있지 않나요? 내가 빨리 쇼컷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담겨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의 급한 마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투사에 제가 일단 강한 아하를 하게 되네요. 아마 선생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용실은 머리 손질을 하는 곳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상태를 유지하면서 깔끔한 정리를 시도할 수도 있고 보다 대담한 스타일을 시도하는 모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꿈의 경우 후자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읽힙니다. 꿈에 등장하는 미용실은 심리적 차원에서 내가 즐겨 이용하던 미용실로 보입니다. 원장은 나를 익히 보아온 듯하고 내가 원하는 머리 스타일에 대해 확신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고수하는 스타일은 단발머리 같습니다. 그동안은 머리 끝에 상한 부분만 정리를 해온 거죠. 상한 머리는 상한 음식과 마찬가지로 없애야 하는 겁니다.
상한 머리는 양분과 윤기가 없어서 부석하고 거칠어진 상태를 뜻하죠. 머리에 윤기가 흐를 때 사람은 힘있고 생기 있어 보이거든요. 나는 주기적으로 상한 머리를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삶에 임하는 내 태도가 은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 삶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유지하고자 나의 에너지와 역량을 집중해 왔던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생각을 상징합니다. 이를 꿈에 적용한다면 경제적 윤택함을 방해할 것 같은 아이디어, 생각들이 올라오면 나로부터 상한 머리 취급을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거울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다가 미용실로 향하는 겁니다. 깔끔하게 잘라내고 정리하여 나 자신과 외부가 익숙해야 하는 단발머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단발머리의 은유된 의미란 내가 바라는 경제적 윤택함을 위해 사회가 내게 요구하는 태도를 잘 갖추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사회, 집단의 요청에 부합하는 생각들만 유지하는 것이죠. 단발머리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상태, 누구의 기준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적절한 길이에 무난해 보이는 머리 스타일이죠. 참하고 온순해 보이기도 하고요.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온순하게 해낼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단발머리는 어쩐지 불평과 불만을 속으로 잘 삭일 것만 같습니다. 적어도 외부로 드러내서 주변을 불편하게 하거나 시끄러운 사태를 만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저 자신이 감당하고 감수하는 선에서 상한 머리를 정리하듯 자신의 상한 감정, 속상함을 처리하는 데 익숙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서거나 튀는 행동은 일절 그 많은 눈치를 내장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사회나 집단이 정한 규칙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며 그들이 정해준 선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커트를 하고 싶습니다. 커트 스타일은 아무래도 강하고 세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 주장도 잘할 것 같지만 그 모습을 불편해하는 이들도 있겠죠. 여성들은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강해 보이는 것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올라오는지, 외부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은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 위해 노력을 쏟아왔는지 자신으로부터 솔직한 답을 들어봐야 합니다. 커트 스타일은 보기에 따라 아주 도전적인 인상을 주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능력이 출중한 유능한 여성들이 커트 스타일로 하고 나옵니다. 커트 머리는 대개 차도녀 같다, 커리어 우먼 같다라는 투사를 받습니다.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의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커트 스타일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메릴 스트립을 떠올려 보면 수긍이 쉽죠. 가부장제 사회는 커트머리 여성에 대해 강한 공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에 뛰어들어 승부를 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읽히니까요. 그 점을 강하게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약함을 내세워 보호에 기대고 순응하며 따라가는 삶을 거부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히기 때문이죠. 외부에 강하고 도전적인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머리로는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저한테 배어있는 그 습관은 내가 상대한테, 특히 남성한테 전달하고 싶은 그 내 이미지는 절대 상대한테 그 어떤 불편함도 주고 싶지 않다. 나는 항상 호의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호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도전적이고 혹은 공격적이고 주장이 강하고 이런 특성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경쟁, 대결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나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또 그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공포가 있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정말 대결을 하거나 경쟁을 하면 나는 조금만 부딪혀도 저기 나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요구하기도 되고 밀당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순간에 내가 어떻게 강하게 주장을 하거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붙어 있는 그 순간 있죠. 그게 좋을 때가 있어요. 상대의 힘이 느껴지고 내 힘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아, 내가 이거를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러면서 뭔가 진짜 협상도 하고 그냥 이러는 거구나. 이것도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해볼 만한 거구나. 이런 게 한 번씩 느낄 때 되게 좋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쇼컷을 하면 얻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런 걸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단발이나 긴 머리 되게 수용적이고 뭐 우아하고 온화하고 이렇게 있으면 날 너무 호구로 보니까 코백하니까. 그걸 막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커트머리를 하고 싶다. 여기에 담긴 메시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그간에 내가 고수해온 삶의 태도, 그것의 뿌리가 되는 생각을 많이 걷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 바램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모험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동력을 얻기 위해 내가 가져온 습성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시골 미용실에서 내 눈에 띈 것은 연탄 난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코트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수그렸고 내 코트는 난로에 닿아서 눌었습니다. 몸을 수그리는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걸친 옷은 나의 페르소나입니다. 세상에 내 보이는 외적 태도에 변화를 줄 시점에 내가 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절의 페르소나에 확실한 흠집을 가해 줌으로써 내 여정의 향방을 확실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사회나 집단에서 잘 먹혔던 태도들이 더 이상 나를, 내 재능을 지켜주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니까요. 이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회나 집단에서 수그리는 태도를 강화시키는 데에 그 목적과 목표를 두었죠. 언제나 알아서 미리 수그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 줄기차게 찾았던 미용실입니다. 거기에 맞는 생각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 태도를 취함에 따라 내가 누려온 이점들은 상당했을 겁니다. 오랫동안 내 안에서는 수그리는 태도와 관련된 생각들만 활개를 쳐댔습니다. 삶의 윤택함을 보장하는 태도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그린다, 이 범주에는 웅크리고 움츠리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웅크림과 움츠림에는 내 개성과 재능이 포함되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삶의 윤택함은 난로와 코트가 은유하고 있기도 하죠. 나는 안정과 안전을 위해 수그려 왔습니다. 내 삶 전반에서 옹기는 대단히 중요해서 언제나 알아서 먼저 수그렸던 것이죠. 세상과 상대할 때 내가 입어왔던 갑옷은 삶의 안온함이었습니다. 무시받지 않는 길로 믿었던 것이죠. 외부에 여유롭고 편안하고 푸근한 사람으로 비춰져야 했던 것이죠. 관계에 임하는 나의 처세이자 태도였습니다. 난로와 코트는 내게 그토록 중요했습니다. 내가 있는 공간에 난로는 필수였고 근사한 코트는 온기와 안정감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따라서 난로와 코트는 내게 핵심적인 신념과도 같았죠. 그 신념에 근거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했던 겁니다. 그렇게 순응적이고 온순해 보이는 태도는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지배해온 그 신념과 이별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미용실은 이용할 만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미용실을 바꿔야 합니다. 심리적 차원에서 도시로 나가라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해줄 수 있는 미용실을 찾아야 하는 때가 온 것이죠. 다만 시골 미용실을 떠나자면 눌어붙은 코트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 스타일에 과감한 변화를 주게 되면 그에 맞는 옷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커트머리를 한다. 이것의 심리적 의미는 내가 성취한 새로운 인식을 의식에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무의식에서 올라온 것을 의식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커트머리를 하고 싶다. 이것은
자승자강의 길로 가보겠다는 결심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쩌면 나의 내면에 자승자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보다는 의존이 훨씬 쉽다고 여겼죠. 바둑 격언 중에 두터움에 울타리 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텁게 안정된 집을 떠나 중앙으로 나아갈 궁리를 해야 할 판에 여전히 울타리 작업에 전전긍긍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미련스럽고 겉보나 하는 짓입니다. 패착으로 가는 길이고요. 이제는 자승자강 같은 말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내적으로 친숙한 문장들이 있어요. 스페인 속담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욕심에 대한 일갈일 텐데요. 인색한 구두쇠의 내면에 그런 문장이 자리하고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우리 내면에 맴도는 그 친숙한 문장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이미지는 문장을 담고 있어요. 이미지는 말보다 더 극적이고 강렬한 방식으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꿈 이미지에 담긴 아이디어, 생각을 추출하는 과정이 내면 작업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낡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교체나 전환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식을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면에 자리 잡기까지는 노력을 요합니다. 꿈으로 하는 내면 작업이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꿈의 마지막에 내가 보인 태도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상한 머리를 다듬게 되면 단발머리가 될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너무나 익숙한 탓이겠죠.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다 떨쳐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익숙한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커트라는 모험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길로 가볼 것인가, 그 기로에 내가 서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꿈에서는 커트와 이제 단발로 표현이 됐는데 중간에 울타리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 꿈에 직접적으로 내가 집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걔가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자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강력하게 뭐가 있냐면 이 안전한 곳에서 조금이라도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은, 저긴 정말 위험한 곳이야 얘기하는 제 안에 목소리가 있어요. 왜 그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걔가 거길 탈출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이제 세뇌시킨다잖아요. 여길 나가면 너는 더 큰 위험에 처하고 뭐 더 큰 사기를 당하고 막 이런 세뇌를 시킨다잖아요. 저 안에 그런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한 발짝 나갔을 때 만약에 이제 찬바람이라도 한번 불면 막 고봐. 이거 안 돼. 막 다시 돌아가고 막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왜 제 얼마 전 꿈에 강에 장어가 있는데 나는 그 장어를 잡지 않고 손쉽게 잡을 수 있는 다슬기만 잡는 그 꿈이 있었거든요. 그 나는 항상 장어를 잡을 생각도 안 하고 난 장어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다슬기 내가 너무 좋아해 막 이러면서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에 이제 만족하려고 하는 제가 있는데, 이제 제 일상에서도 보면 내가 만약에 뭘 하려고 해요. 근데 어려움이 반드시 생기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을 너무 크게 느끼고 막 금방이라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장어를 잡는 건 어려워.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 내가 극복하려고 하면 장어를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는데 덜 공포스러워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진짜 벌벌 떨었는데 그냥 이 어려운 게 그 과정 중에 하나고 오히려 나한테는 긍정적인 사인일 수 있어. 이게 어려우니까 반드시 네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더 큰 걸 얻을 수 있어. 이게 나한테 좀 요새 새롭게,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장어라는 게 있어. 장어를 잡을 수도 있어. 너라면 못 잡겠어? 뭐 이런 메시지. 그게 좀 저한테 요새 새롭게 심어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꿈에서 쇼컷을 했을 때에 반드시 부딪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거봐 이거 쇼컷 너무 나쁜 거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그게 나한테 긍정적인 사인이 될 수 있는 내가 정말 괜찮은 길로 가고 있나 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꿈 이미지가 저한테 좀 확신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예.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